네, 안녕하세요. 뭉쳐에 딴다 뭉딴맨입니다. 2024 승무패 45회차 J리그 8경기, K리그 6경기입니다. 지난 44회차는 지난 판세 예측에서 40%의 갬블러들이 예측한 대로 입영 개수와 상관없이 2월이 되었고요. 역배 2개와 중배 3개로 이변 소수판이 되었는데 1등 2월 금액이 평소보다 적은 3억 2천여만 원으로 낯선 MLS 리그로 참여가 적었다는 걸 반증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1등 당첨 금액은 10여억 원이 예상되는 아무튼 대박 회차가 되었습니다. 지난 43회차에서 뭉따는 10개가 적중했는데 J리그 8경기는 모두 적중했고 K리그에서 4경기가 틀려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 45회차 K리그에서 승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45회차의 K리그는 주중 코리아컵 8강 경기를 치른 팀들이 많아 로테이션이나 체력 변수에 대해 체크가 중요해 보이는 회차이기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2월과 독식이 연속되고 있어 모두에게 대박의 기회가 계속되고 있고요. 뭉딴 픽에 본인 픽 4, 5개를 잘 선택하셔서 대박의 행운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J리그 4위 가시마와 7위 FC 도쿄의 매치입니다. 가시마는 직전 요코하마 마리노스 원정에서 4대1로 패하며 3무승부 후 승패를 하며 흐름이 주춤하고요. 도쿄는 직전 니가타와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2연패를 끊었고 최근 3승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3승 1무 1패로 도쿄가 우세한데 배당은 1.77대 4.30으로 가시마의 우세를 본 정배당입니다. 가시마의 4-2-3-1 폼에서 아크서클에서 짧게 일자로 넣으며 포백의 라인을 깨는 공격의 조직력이 좋은데요. 도쿄는 점유율을 내줬지만 오랜만에 결정력을 보이며 승리했는데 여전히 골키퍼의 빌드업의 불안함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11경기 무패로 홈 극강의 모습을 보이는 가시마이고 원정에서 6경기 무승부 없이 4승 2패를 하고 있는 도쿄도 만만치는 않은데요. 이번 시즌 홈패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가시마의 승과 무를 추천합니다. 2번 경기 J리그 9위 우라와와 20위 삿포로의 매치입니다. 우라와는 직전 교토 원정에서 무득점 무승부를 하며 최근 2승 2무 1패를 하고 있고 삿포로는 직전 고베와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며 7연패를 끊었는데 무승이 8경기 이어지고 있고 원정은 11경기 승리가 없이 부진이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 2무로 우라와가 우세하고 배당도 1.52대 5.65로 큰 차이의 정배당입니다. 우라와는 4-2-3-1 폼의 포백이 상대 짧은 패스 후 침투에 뚫리며 위기를 맞고 있고 공격에서는 아크서클보다는 중거리 슛과 짧은 패스를 적절히 활용하는 모습이지만 마무리에서 아쉬움이 남고요. 여전히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삿포로는 연패는 끊었지만 원정 6연패로 우라와의 패턴 플레이에서 무실점으로 버티기에는 버겁다는 생각입니다. 우라와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3번 경기 J리그 13위 가시와와 14위 가와사키의 매치입니다. 가시와는 직전 나고야 원정에서 2대1로 패하고 2연승이 끊겨버렸고 최근 2승 1무 2패를 하고 있고요. 가와사키는 직전 세레소와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며 5경기 무승부를 했고 6경기 승리가 없이 부진합니다. 최근 상승은 2승 3무로 가와사키가 우세한데 배당은 2.25대 2.92로 가시와의 우세를 본 정배당입니다. 가시와는 4-4-2 폼에서 좌측 미들 마테우스가 안으로 들어오며 좌우로 빠지는 공격수나 풀백의 오버래핑에서 좌우로 키패스를 뿌려주며 팀을 조율하고 있고요. 가와사키에는 팀 내 득점 1위가 5골로
확실한 에이스가 없는 게 이번 시즌 부진의 제일 큰 이유가 되고 있고 수비에서 실수가 곧 패배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즌 원정 1승밖에 없는 가와사키인데 최근 3연패 후 2무승부로 현재 원정 10경기 승리가 없고요. 상성과 원정 약세를 고려해서 가시와의 단통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4번 경기 J리그 16위 이와타와 19위 교토상가의 매치입니다. 이와타는 직전 쇼난 원정에서 5대0으로 대패하며 최근 1승 2무 2패를 하며 주춤한 흐름이고 교토는 직전 우라와의 홈 경기에서 무득점 무승부로 2연승이 끊겼고 최근 2승 2무 1패를 했습니다. 최근 상성은 4승 1무로 이와타의 압도적인 우세이고 배당도 2.30 대 3.02로 정배당입니다. 이와타는 중원에서 라인을 깨고 들어가는 페이소토가 중원을 조율해 왔는데 직전 쇼난 원정에서 대패하며 분위기가 많이 깔아앉았을 걸로 생각 들고요. 교토는 최근 4경기 패가 없고 최근 8경기 3승 3무 2패이고 역삼각형 433 포맷을 쓰는데 좌우 측면 돌파 등 경기력이 많이 올라와 있고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성을 한 번쯤 무너뜨릴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타의 무합패를 추천합니다. 5번 경기 J리그 6위 세레소 오사카와 15위 니가타의 매치입니다. 세레소는 직전 가와사키 원정에서 1대1로 비기며 2연속 무승부를 했고 최근 2승 3무로 8경기 패가 없는 괜찮은 흐름이고요. 니가타는 직전 FC 도쿄 원정에서 2대0으로 패하며 2연패 중이고 최근 1승 2무 2패로 흐름이 꺾였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 1무 2패로 대등하고 배당은 2.04 대 3.54로 정배당입니다. 세레소에는 득점 16골의 독보적인 결정력을 보이는 페레이라가 있고 니가타는 여전히 수비 불안과 골키퍼의 불안이 있는데 니가타의 공중볼 싸움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직전 FC 도쿄전에서도 점유율 65%로 우세했지만 무득점으로 2골을 내주며 완패하는 모습이었고요. 최근 FA컵 탈락과 직전 무승부로 부진한 세레소로는 반등을 위해서도 승리가 필요한 시기로 기회가 왔다는 생각입니다. 세레소 오사카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6번 경기 J리그 3위 빗셀 고베와 11위 나고야의 매치입니다. 고베는 직전 삿포로 원정에서 1대1로 비기며 2연승이 끊겼고 최근 2승 2무 1패를 했고요. 나고야는 직전 가시와와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며 4연패를 끊었습니다. 최근 상성은 3승 1무 1패로 고베가 우세하고 배당도 1.65 대 5.16으로 큰 차이의 정배당입니다. 고베는 직전 경기를 보면 리그 최하위 삿포로와 비겼는데 방심이 불러온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나고야는 연패를 끊었는데 수비에 치중하다 보니 공격력이 떨어졌는데 직전 경기에서도 점유율이 38%로 높진 않았지만 결정력을 높이며 승리했고요. 직전 무승부는 고베에게 자극이 되었을 걸로 나고야로서는 연패를 끊고 연승에 대한 기대도 있겠지만 고베의 3톱을 막아내기란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빗셀 고베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7번 경기 J리그 8위 후쿠오카와 10위 도쿄 베르디의 매치입니다. 후쿠오카는 직전 산프레체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며 2연승 후 2연패로 상승세가 한풀 꺾였고요. 베르디는 직전 마치다와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패하며 최근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 2무 1패로 베르디가 앞서 있는데 배당은 2.19 대 3.54로 후쿠오카의 우세를 본 정배당입니다. 후쿠오카의 3-4-2-1 포맷에서 중원을 지배하며 점유율 축구를 하는데 1선과 3선의 간격이 넓어 번번이 상대의 역습에 측면을 내주는 약점이 있고 베르디도 같은 3-4-2-1 포맷을 쓰고 있는데 1선과 3선의 간격이 넓지 않고 측면을 좁혀 쓰고 있어 이번 매치 후쿠오카에게 측면 돌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이고요. 베리디는 원정에서 평균 실점이 2점까지 올라가고 있어 후쿠오카에게 둘러싸여 경기를 할 수도 있을 매치입니다. 후쿠오카의 승과 무를 추천합니다. 8번 경기 K리그 11위 전북 현대와 2위 울산 HD의 매치입니다. 전북은 직전 김천 원정에서 4대0으로 패하며 직전 10경기 무승을 끊었지만 다시 패했고요. 울산은 직전 리그 FC 서울과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3경기 무승부를 끊었고 주중 코리아컵 8강에서는 인천을 홈에서 1대0으로 꺾으며 4강에 진출했습니다. 최근 상성은 3승 2무로 울산이 우세하고 배당도 3.18 대 2.08로 역배당을 주었습니다. 전북은 리그 지지난 무승을 끊었지만 직전 리그 김천과의 경기에서 전반 35분 센터백 박진섭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를 안고 한 골 차로 버티다가 후반 극장골로 2골까지 내주며 4대0 완패를 했는데요.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수비수의 무리한 반칙으로 흐름을 깨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현대는 주중 코리아컵에서 이번에 이적한 야구를 선발 출전시키며 주민기를 아예 명단에서 제외하며 휴식을 주었는데 여러 번의 기회에서 마무리를 못하며 이적 첫 골에는 실패한 야구입니다. 전북은 주전 센터백을 맡고 있는 박진섭의 퇴장은 이번 매치 불안한 수비에 더 구멍이 생긴 걸로 보이고 현대가 더 빌어서 자존심의 싸움이지만 직전 리그에서 반등의 기회를 놓친 전북으로서는 강등권을 걱정해야 하는데요. 정우영의 이적으로 더욱 탄탄해진 울산의 중원과 대결에서 이겨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전북의 단통패를 추천합니다. 9번 경기 K리그 4위 강원FC와 7위 제주의 매치입니다. 강원은 직전 리그 대전 원정에서 1대1로 비기며 최근 2승 1무 2패를 했고 제주는 직전 리그 포항과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최근 3승 2패를 했고 주중 코리아컵 김포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4강에 진출했고요. 최근 상성은 1승 3무로 강원이 앞서 있고 배당도 2.09 대 3.34로 정배당을 주었습니다. 강원은 2연승 후 1패 1무를 했는데요. 내용면에서는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제주는 강호 포항을 누르고 코리아컵에서도 승리했는데 코리아컵에서 김포에게 조금은 밀리는 경기를 했고요. 우천으로 경기장 곳곳에 물이 고여 있어 정상적인 경기를 할 수 없었는데 조나탄의 결승 헤더골로 운 좋게 승리했고요. 구자철이 복귀하며 경기 감각을 올리고는 있지만 공백기가 길어서인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강원이 야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직전 제주의 경기력이나 주중 경기를 치른 뒤라 일부 로테이션을 돌렸어도 더위와 체력적으로 힘든 원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강원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10번 경기 J리그 17위 사간도스와 5위 산프레체 히로시마의 매치입니다. 사간도스는 직전 간바 오사카와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패하며 2연승이 끊겼고 최근 2승 3패를 했고 산프레체는 직전 후쿠오카와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이기며 최근 2승 2무 1패를 했습니다. 최근 상성은 3승 2무로 산프레체가 우세하고 배당도 6.16 대 1.45로 큰 차이의 역배당을 주었습니다. 사간도스는 직전 간바전을 보면 첫 골 실점은 좌측 수비 쪽에 3명이 상대의 2대1 패스 한 방에 벗겨지며 컷백으로 실점을 했고요. 두 번째 실점은 빌드업에서 차단되며 빠른 역습에 골을 내줬는데 수비가 상대 선수들을 막는데 타이트함이 부족한 게 상대 공격수들에게 공간들을 많이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3-4-2-1의 산프레체는 수비 시 아크서클 안에 7명의 선수를 두는데 오히려 많은 선수들이 있어 역습 시 공격의 숫자가 적어 위협적인 역습은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안정된 수비로 실점을 줄이는데 원정 평균 실점이 0.90으로 홈보다 더 실점이 적어 승보다는 무승부가 많은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간도스의 무화패를 추천합니다. 11번 경기 K리그 9위 인천 유나이티드와 5위 수원FC의 매치입니다. 인천은 직전 리그 광주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최근 1승 2무 2패를 하며 8경기 무승을 끊었는데 주중 코리아컵 8강 울산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며 탈락했고 수원은 직전 대구와의 홈 경기에서 2대2로 비기며 최근 3승 2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 2무 1패로 수원이 앞서 있는데 배당은 2.40 대 2.83으로 인천의 우세를 준 정배당을 주었습니다. 인천은 공격진의 부족과 수비 문제로 수원FC전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수원FC는 손준호가 팀의 적응을 어느 정도 마쳤고 이승우의 복귀로 적극적인 공격 축구를 펼칠 것으로 보이고요. 인천이 주중 코리아컵을 울산전을 치르며 체력적인 변수까지 있어 홈이지만 승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인천의 단통패를 추천합니다. 12번 경기 K리그 12 대구FC와 8위 광주FC의 매치입니다. 대구는 직전 수원 원정에서 2대2로 비기며 2연패 후 3경기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광주는 직전 리그 인천과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패하며 최근 2승 3패를 했고 주중 코리아컵 8강에서는 성남과 연장 접전 끝에 3대2로 승리하며 가까스로 4강에 진출했습니다. 최근 상성은 3승 2무로 대구가 우세하고 배당도 2.82 대 3.24로 정배당입니다. 대구는 에드가가 직전 수원전에서 오랜만에 득점을 올리며 폼을 올리고 있고 직전 세징야에게는 후반 출전으로 체력 안배를 해줬습니다. 광주는 리그에서 패하고 주중 코리아컵 8강전 성남전에서 연장 접전까지 가며 힘든 경기를 했는데 두 골을 먼저 넣고 후반에 체력 저하로 인한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추격을 당하며 힘든 경기를 했고요. 이번 매치 광주는 주중 경기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걸로 보이는데 닭공의 광주의 뒷공간을 세징야와 에드가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걸로 보이기도 하고요. 대구도 수비에 불안함이 있어 완승을 장담하기에는 쉽지 않은 매치입니다. 대구FC의 단통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13번 경기 K리그 6위 FC 서울과 1위 김천 상무의 매치입니다. 서울은 직전 리그 울산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며 최근 3승 2패를 했고 주중 코리아컵 8강 포항 원정에서 5대1로 대패하며 탈락했고요. 김천은 직전 전북과의 홈 경기에서 4대0으로 완승을 했고 최근 3승 1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 3무로 서울이 우세하고 배당도 2.20 대 3.12로 정배당입니다. 서울은 주중 코리아컵 포항전에 링가드와 일류첸코를 선발해서 제외하며 로테이션을 돌렸는데 대패를 했고요. 이번 여름 영입한 호날두가 선발 출전해서 기회가 있었는데 마무리가 안 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김천은 기수 교체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도기의 1무 2패로 부진한 흐름을 직전 전북전에서 4대0으로 대승을 하며 훌훌 털었습니다. 이동경이 최근 2경기에서 1골 1도움으로 팀 적응을 끝낸 걸로 보이고 서울은 링가드가 휴식 후 출전하고 호날두가 선발 출전하며 팀 적응을 하고 있어 중원에서는 우위를 가지는 팀이 승산이 높을 매치로 보입니다. FC 서울의 승과 무를 추천합니다. 14번 경기 K리그 12위 대전 하나와 3위 포항 스틸러스의 매치입니다. 대전은 직전 강원과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며 최근 2무 3패로 5경기 승리가 없고 포항은 직전 리그 제주원정에서 2대1로 패하며 최근 2승 2무 1패로 7경기 만에 패했지만 주중 코리아컵 8강 서울과의 홈 경기에서는 5대1로 대승하며 분위기를 다시 반전했습니다. 최근 상성은 3승 2무로 포항이 우세하고 배당도 3.52 대 2.01로 역배당을 주었습니다. 대전은 시즌 전반기 팀을 이끌던 레안드로가 장기 부상으로 계약 해지하며 믿을 만한 중원 자원이 더 부족해졌고요. 포항은 직전 리그 경기에서 패했지만
코리아컵에서 서울을 대파하며 흐트러질 수 있는 분위기를 다 잡았고요. 고무적인 건 그동안 주춤하던 정재희가 후방 교체 출전하며 멀티골을 넣었고, 조르지오도 오랜만에 골맛을 보며 이번 매치 기대를 하게 합니다. 물이 오른 포항의 득점력을 대전이 얼만큼 막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 주중 경기가 없었다는 게 체력적인 유리함은 있어 보이는 대전인데 승리까지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대전의 무화패를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